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오늘 비가 내립니다. 오변의 마음에도 비가 내립니다. 무슨 개소리냐. 오변이 더 열심히 알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요 며칠 좀 있었습니다. 의료사건 관련해서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전에 의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게 벌써 좀 전이기도 하고 영상 올린 게 좀 오늘 다른 방식으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사건 민감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의료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 나중에 떠올려 봤더니 안타까웠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현장에서의 모든 상황들도 민감한데 불과 몇 초에서 몇 시간까지 이어지는 그 사고 상황을 막 지난 그 시점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들이 요소마다 있습니다. 사건들마다 조금씩 좀 다르고요. 법적인 부분에 따르면 뭐 쟁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료나 혹은 사망하신 경우라면 그 이후의 절차 혹은 소송 이외의 문제들까지 핸들링 하시면서도 의사 선생님이라면 환자를 보거나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꼭 해야 하고 꼭 결정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포인트들이 상당히 나중에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더욱 더 중요했더라 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를테면 뭐 기록을 하고 기록을 발급받아서 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또는 이후에 환자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지켜보는 그 상황 또는 환자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쎄한 순간이라든지 양측이 모두 이 사건에 관해서 좋은 마음이 남아있어서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그 순간이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둘 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게 되는 그 안타까운 순간, 그 모든 순간들 말이죠. 그때 액션이나 의사소통, 어느 경우에는 눈빛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냉철하게 잘 해내시는 경우도 봅니다. 그 속이야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 냉정하게 드시겠지만요. 울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의미 없이 화내고 소란 피우고 난동 피우고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변이 보기에 그런 건 나중에 하시는 걸 권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꼭 하셔야 되고요. 어떤 거냐면 이거 화내고 소란 피우고 난동 피우고 말고 억울해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는 뭐 울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 적절하게는 꼭 나중에 필요해요. 적절하게요. 둘째, 의료사건에서 감정 절차 민감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해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 코어 주제쯤이 될 텐데요. 길다는 건 아니고 꼭 하고 싶은 말인데 뭐 이러고 길게 하겠지 뭐. 오변의 TMI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과실, 뭐 인과관계, 여타 뭐 점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감정을 하게 되죠. 의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돈 내고 들어가서 뚝딱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차상으로야 감정을 받은 후에 보안에서 물어보고 싶으면 보안감정 신청하거나 여차저차해서 재감정을 하거나 아니면 딴 데 다시 물어보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형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감정을 해달라고 보내는 거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의료사건 길어진다는 게 감정 절차 때문이거든요. 민사 뭐 1, 2, 3심 있고요. 형사도 뭐 피해자 측에서 고소하고 기소돼서 공판으로 가면 뭐 되지만 만약에 이제 불기소되면 항고하고 또 안 되면 재정 신청하고요. 아주 가끔 재심도 하고 그러죠. 피고인 측이라면 피의자 측이라면 뭐 불기소 됐어도 항고 재정 신청 그때 다시 별도로 방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형식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의 행위, 과실, 인과관계 등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의 사건은 그 상황을 잘 아는 제3의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가 보기엔 어때? 라고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게요, 감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환자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또 환자를 보고 진료를 보는 거하고 전혀 달리 서류를 보고 글로 쓰는 거라서요, 감정서를 쓰시는 분의 의도와 다르게 읽히는 감정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일단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아니 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 과정이 수상했니, 공정했니, 이상했니 등등의 문제 제기도 들리곤 하는데, 법적 절차 짤없이 증거로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안타깝지만 의료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위조한 건데 밝혀내야죠,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밝혀냅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 그럴 개연성에서 더욱 넘어서 그렇게 위조된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해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증거나 증인, 다른 여타의 상황과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타인에게 제3자, 감정의 또는 수사기관, 재판부를 말하겠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일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속상하시겠지만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감정 할 때 다른 사람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때, 근데 그 결과가 그 사람 인생에 되게 중요한 영향, 뭐 이를테면 금전적으로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한달지,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랄지, 그러면 되게 좀 그 상황에서 무언가 말을 못하고 의견을 내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게 통상적입니다.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 두 눈 뜨고 본 게 아니라 사후에 다른 자료나 다른 사람 말이나 그런 걸 보고서는 추정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물론 가능성, 개연성 등의 무게감을 좀 더 실어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의료와 같은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TV 프로그램 뭐 서프라이즈 이런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고 못 밝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얘기가 나왔어도 못 받게 되는 돈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냥 대충 끝내고 말 것이 공판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애저에게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수사기관이든 재판부를 향해서 신청할 때 그때요, 그 내용이라든지 같이 보내지는 의무기록이라든지 기타 자료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등, 그리고 그 절차가 민사인지 형사인지 등에 따라서 각각 잘 표현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질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질문에 꼭 필요하고 참고해야 할, 강조해서 봐야 할 구체적인 증거, 주로 의무기록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물어볼지 질문을 잘해야 답변이 잘 나온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고, 단어 몇 개, 문장 몇 줄로, 문서 해봤자 몇 장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충 그럴 수 있고, 이래도 좀 좋고 저래도 괜찮겠다 싶겠지만, 나중에 보면 사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감정 한번 보내면 몇 개월씩, 길면 1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국 되고 나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받은 결과라서 이걸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또 보내고 더 보내고 다른 데 또 보내고, 이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받아본다 하더라도 이전의 결과를 혁신적으로 완전하게 뒤집고 이런 거 생각보다 의료에서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의료사건은 감정 절차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의료사건에 대한 경험, 그걸 전문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절차, 감정 절차, 그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기소도 해주고 판결도 해주고 처벌도 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돈도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변호사의 조력을 포함한 거죠. 잘 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고수톱들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감정은 뭐 거의 낙장불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셋째, 의료사건 해결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싸라기 쇼부 보고 끝낼 건지 아니면 좀 걸리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 볼 건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중지원부터 가서 해볼까 조정해서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실 건지 아니면 형사고소 바로 갈 건지 그런 것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름마 잘못 타서 순서 어그러지거나 사건 그냥 찍어내듯이 대충 일률적으로 보고 사건 던지듯이 고소부터 한다거나 그러느라 뭐 준다는 돈 깐다거나 줄 필요 없는데 돈 준다고 얘기한다거나 가끔 괜찮을 줄 알고 녹취록 막 들이대고 막 하시다가 미끄러지면 삐끗하면 다 없었던 게 되고 진짜 나중에 상처만 남는 수도 있습니다.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제발 처음에 좀 상담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언가 결과를 받고라는 취지가 아니고 잘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쪽이든 말이죠. 저야 워낙 의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너무 막 상담을 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영업 이렇게 하냐? 야, 내가 진짜 싫어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 해도 보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좀 거시기 했는데 오변이 의외로 많이 소심해요. 근데 제가 뭐 유명 유튜버도 아니고 유명 유튜버를 꿈꾸긴 합니다만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뭔가 전문이라서 잘한다고 해서 유명화돼서 뭐 사무장님 통해서 손해배상사 통해서 그렇게 변호사님이라는 분하고 계약했고 얼굴도 좀 봤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오셨는데 서류나 감정결과 이런 거 보면 당사자도 아닌 제가 뒷목을 잡는 경우가 요 며칠 몇 건 있었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요.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가 밝히긴 어려운데 정말 보기 좀 안타깝죠. 의료사건 제발 기록을 들고 그 상황 들고 전체적인 사실관계 가지고 가서 변호사님한테 가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면 미리 얘기만 하시면 괜찮아요. 가족들 다 끌고 오셔도 괜찮아요. 제발 초기에 중요한 결정 이를테면 이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얘기해볼까 어떤 순서로 이거 뭐 문제 제기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정하시기 전에 입금하기 전에 상담료 내고 상담을 좀 받으세요. 아셨죠? 얘는 좀 전 스타일이 좀 그래서 그런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요. 뭐 제 스스로 셀프로 하죠. 얼굴이 두꺼우니까요. 못할 거 없잖아요. 못하는 거 바로 자릅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왜냐 못하니까. 그럼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스타일 차이인 건지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제가 운영의 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세상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산으로 가서 아니면 망쳐져서 오는 경우가 요 근래 몇 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급 찍어보는 건데요. 하여튼 뭐 오늘 요 오변이 요새 좀 유튜브를 뭐 급 꽂혀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면은 이제 루틴하게 유튜브를 찍고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현실적으로 업무가 좀 몰리다 보니까 계속 급 찍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아도 상담은 해드릴게요. 해드려야죠. 필요하시다면 상담 받으신 후에 그 결과물 가지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수술하셔도 돼요. 오변 의뢰인 중에 의료인들, 법조인들 피해자가 되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술하셔도 되고요. 다른 변호사님하고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포기해도 됩니다. 그게 낫겠다 싶은 사건들도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그 얘기나 좀 듣고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상담료는 제가 안 아깝게 해드리거든요. 너무 좀 적나라 했나요? 이게 뭐 제가 뭐 성인자도 아니고 할 말 그냥 하고 말지라는 생각에 좀 얘기를 해봤고요. 역시나 오늘도 오변의 TMI였습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